때나 시작해? 안녕하세요. 지혜석TV의 디테일러입니다.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인데. 디테일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오랜만에 하려니까 힘들어. 이런 것도 그냥 내보내주시나요? 피디님? 네, 오늘은 제가 또 여러 원장님들을 만나 뵀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멈춘 학원들, 아니면 성장할 수 없는 학원들의 공통점을 좀 모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또 요즘에 약간 MZ답게, 제가 턱걸이로 MZ잖아요. 핸드폰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이거 말을 꺼내기가 좀 그런데, 학원들이 생각보다 로고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이름 되게 잘 지어놓고 로고를 만들었는데 원장님이 만든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직원분들 부탁해가지고 만드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괄호치고 전문가가 만든 로고가 없다. 이게 이제 좀 성장이 멈춘 학원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요즘에 워낙에 뭐 생성형 AI가 히트죠, 히트. 원장님들 정말 많은 교육 받으시고 아마 하실 텐데, 그래서 이미지도 생성을 해주잖아요. 로고도 공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런 로고 메이커 사이트에서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해주는 데서 따오고, 내가 뭐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해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저화질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의 그 형식도 뭐 PNG 뭐 종류별로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업체에다가 우리가 뭔가 맡길 때 굿즈를 제작하든가 아니면 간판 제작하든가 할 때는 이 원본이라고 하는 게 깨지지 않는 파일 형식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깨지죠, 이미지가. 이거는 너무 기본이라서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했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로고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학원 혹시 아닌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이거랑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 색깔이랑 지정 서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브랜드다 하면 좀 기본 세트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일단은 그 대표 색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사용하는 뭐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뭐 안내문, 다른 안내문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원에서 나가는 많은 유인물들, 굿즈 제작이라고도 할게요.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색깔 외에도 우리 학원의 대표 색상이라고 할 만한 게 지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 딱 하면 떠올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더라. 뭐 스타벅스 예를 들면 저희가 스타벅스 딱 하는 순간 색깔이 떠오르는 게 있죠. 좀 어두운 녹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색깔이 컴퓨터에서 이제 보시면 노란색도 같은 노란색이 다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노란색과 우리 직원이 생각하는 노란색이 달라서 다르게 쓰이게 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노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방해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가 녹색을 계속 그 일관된 녹색을 사용하니까 우리도 인지를 해서 비슷한 색깔을 보면 저거 스타벅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도 지정되어 있는 색깔 하나를 선정해서요. 지정하세요. 해서 이거를 모든 이제 우리 구성원들한테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공유를 해주실 때에는 여기 이제 나가겠죠. 뭐 헥스 코드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RGB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색깔마다의 코드가 있어요. 뭐 샵 하고 이제 숫자랑 이 알파벳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조합이 있는데, 그 정확한 코드를 가지고 매번 지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체까지도 이거 뭐 해야 되는 건가 싶으실 텐데, 저는 했어요. 그 옛날에 2012년 그때 저희가 뭐 했었냐면 애플민트체라는 서체를 썼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바꾸긴 했었는데, 초반에는 그게 너무 일단 예뻤고 우리 학원의 어떤 통통 튀는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서체도 어떤 서체냐에 따라서 풍기는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궁서체, 말할 때도 우리가 궁서체라고 하면 왠지 진지한 것 같은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이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서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구경해 보시고, 우리 이름 한번 써보고 서체를 다 바꿔가 보면서 보시면은 우리랑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아마 느낌이 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애플민트체라는 걸 썼었고, 그래서 그 폰트 체를요 파일을 다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새로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처음에 다 공통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그 파일 묶음에 넣어놨었어요. 색깔도 그렇고 서체도 그렇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지정된 서체를 사용할 때 얼마나 그 글자 간의 간격을 또 줄일 것인지 아니면 늘릴 것인지 이것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너무 디테일하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또 가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어요. 가독성은요, 글자의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 높아진답니다. 요 꿀팁이죠. 그래서 요렇게 한 세 가지, 로고, 대표 색상, 그 다음에 지정된 어떤 서체, 요거 사용하는 것까지를 해보신다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정체된, 성장이 멈춘 그런 학원들의 특징 중에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거 좀 슬픈 얘기인데요. 수업이랑 관리하는 어떤 방식에만 집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수업과 관리예요, 관리. 수업과 관리에 집착한다. 너무 표현이 좀 그런가? 집착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바야흐로 2012년 제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보면 집착이라고 하는 게 그것에만 몰두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다 제쳐두고 경영이라든지 이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노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고 세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고 그쵸? 이 수납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 다 제쳐두고 뭐부터 한다? 수업만 자꾸 뚝딱뚝딱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강사 출신인 원장님들은 아마 비슷하실 것 같거든요. 저처럼 수업이 일단 눈에 잘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잘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원장이 아무래도 보기에는 더 보완할 것들이 분명히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다못해 뭐 채점이라도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 또 개입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또 수업 매뉴얼을 갑자기 만들기 시작하고 또 좋은 교재가 생기면 프로그램을 또 훑어보다가 이거 한번 도입시켜 볼까? 이렇게 해서 매번 새롭게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원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판매해야 되는 게 이 수업과 관리잖아요. 그쵸? 수업만 잘해도 안 되고 관리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둘 다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기본에만 너무 집중을 하느라 매월 하다 보니까 학기, 1년 이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가는데 이 좋은 걸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는 집중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고 눈에 잘 보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쓰게 되긴 하는데 이게 수업에만 집중한다고 팔리느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성장이 멈췄다라는 게 더 이상 새로운 학생들이 이제 오지 않는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잘 만족하고 다닌다고 해도요. 새로운 아이들이 또 오려면 그렇죠? 어느 정도 또 채워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 학원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누군가 봐야 되는데 그 알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정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수업이든 관리든 위임, 그러니까 맡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도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에서 절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뭐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뭐 내가 정말 다 잘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쩌면 제가 이제 강사분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더 낮은 수업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도 했거든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이랑 주고받고 티키타카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막 깍져 있는 거예요. 제가 퇴원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퇴원 방어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더 이상 이렇게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업을 어떻게 더 보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매뉴얼을 만들든 뭐 교육을 하든 이거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넘길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약간 팁인데요. 팁? 어차피 알려드려도 다 안 할 거니까 알려드리면 저는 제가 했던 이 수업을요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포인트를 전달해야 될지를 이제 적어내기 시작했어. 이거 아마 영어는 좀 그나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은 진짜 어렵지 않을까? 제가 원장님들 도와드리면서 느꼈어요. 수학은 진짜 어렵구나. 그러니까 뭐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도요, 가르치는데 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아는 그 노하우, 요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복제를 좀 해놓을 수 있어야지 내가 편해질 수 있겠다. 플러스 복제해놔야지만 나는 수업을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수업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냥 너무 수업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이 수업을 어떻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 내용을 내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신경을 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또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인스타에다 올려야 되나요?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인스타고 뭐 블로그고 유튜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일단 내가 제일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거,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이 보통 이 풀에 있더라 하는 게 체크가 되시잖아요. 뭘 통해서 오셨는지 유입된 경로를 알아보면 인스타 보고 왔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랬어요. 인스타 보고 온 사람은 없었어요. 인스타에다 그럼 힘을 뺄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블로그를 보고 뭐 한 80% 이상이 블로그를 보고 왔어. 그럼 블로그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지속성 있는 그런 플랫폼 툴을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어려운데 기획을 안 한다라고 표현할게요. 기획을 안 한다. 계획도 어려운데 기획도 안 하네. 둘 다를 안 하는 건데요. 정말 흔하게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가정의 달 이러면 보통 뭐 어린이날 이벤트도 있고 어버이날 어머님들 우리가 챙겨드린다고 또 이벤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앞서서 계획되고 기획이 되었느냐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이벤트라고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벤트 외에도 수업과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뭐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머님들을 모셔야 되는 그런 간담회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들이 있을 텐데 이게 혹시 우리가 그때그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해봐야겠다 하고 갑자기 하게 된 건 아닌지. 근데 제가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됐을 때는요. 어떤 정말 말 그대로 기획,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에 또 따라오는 팔로우업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담을 하더라도 그냥 상담하고 그래 우리 이번에 만족시켰다 어머님들 이제 오셔서 궁금증 다 해소됐겠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야 데이터라는 게 오는 거지 그냥 해놓고 생각해보자 다들 어떠셨어요? 직원분들 다 후기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이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끌어내고 싶은지, 뭘 얻어내고 싶은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해서 실행에 옮기고 다 했을 때 그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데이터 정보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돼야지 보완할 것들이 또 생기고요. 그게 보이기 시작.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진짜 좋았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매년 워크숍을 가요. 직원들 워크숍을 5월, 11월 이렇게 두 번을 가는데 일단 11월부터 말씀을 드리면 11월 초에 가서요. 그 다음 해, 1년치겠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모든 일정들,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논의를 하고 이미 거기서 발표를 해서 끝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학사 일정이라고 해서 연간 어떤 캘린더를 우리만의 캘린더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연간 어떤 수업 일수 다 지정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사 일정이라고 해서 뭐 수납 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님들 간담회 우리 언제 할 건지 특강은 언제부터 준비할 건지 언제 실행할 건지 홍보를 할 건지 이런 게 아주 세세하게 캘린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떠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닥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빼놓고 맞춰서 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되게 이건 또 통장 관리 요것도 다른 얘기인데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어떤 학기 제도와 이제 커리큘럼까지도 맞물려서 이 캘린더 하나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반대로 원장일 때가 아니라 뭐 이제 중간 관리자로 일을 할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갑작스럽게 뭐 당장 내일 어떤 행사를 해야 돼서 오늘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지금 밤새서 하면 되지 뭐. 준비하라면 뭐 해야지 어떻게, 그쵸?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남느냐예요. 우리 학원에 남느냐. 아마 그냥 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원장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당연히 직원들은 알 리가 없고요. 직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일정들이 생기게 되면 효과도 덜하겠지만 일단 불만들이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싶잖아요, 다들. 일을 하기 싫어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일을 갑작스럽게 하는 거 싫으신 분들이 있죠. 갑자기 일이 많아졌으니,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사전에 계획이 돼 있다라는 게 공지가 됐고 공유가 돼서 알고 있었더라면 그럼 이게 업무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원래 있었던 것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 학원의 성장이 좀 멈춰버렸다라고 생각되실 때 혹시 이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할 거 다 했어. 내가 수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교재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리도 좀 했고 했어. 근데 자꾸 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은 뭐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는 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 막 뭐 일기 쓰고 저 나름의 플래너에다 작성하고 기록하면서 알게 됐던 건데 인정하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할 거 되게 많아요. 해야 되는 거 되게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왠지 모를 무시? 간과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뒷전에다가 두고 꺼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원장님들이랑 이제 코칭을 하면서 자문이죠. 그 하면서 느끼는 거가 다들 막막해 하세요, 사실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제 이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해봐야 되는데 혹시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이런 시선으로, 이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할 것들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눈을 감아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길을 닫아버린 것. 사실은 보완할 거라고 하면요, 할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어머님이 오셨는데 등록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할 게 생겼어요. 그 단계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했어야지 저분이 등록을 했을까? 아니 뭐 퇴원 방지도 거의 해당될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잘 다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퇴원하겠대요. 왜? 우리가 가장 놀랄 때가 그럴 때잖아요.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 친구가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나간다고 해요. 뭐 잘 가르쳐서 잘 됐을 때는 나가는 게 좀 이해가 되긴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보다 더 좋은 학원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학원에 뭐 레벨 테스트 합격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아이도 아닌데 평소에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나간다 그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고 할 것들이 있다라는 그 신호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그냥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다 해봤어라고. 이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안 해봤지라고 이제 거꾸로 좀 접근해 보셔서 내가 눈을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본다. 그러니까 학원을 들어오는 그 눈빛이 다른 거죠. 원장으로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바깥에 정말 들어왔는데 내가 남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면요. 원래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물건들이요. 그렇게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꼴보기 싫어. 왜 저기 있어? 근데 평소에는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냥 항상 붙박이처럼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1년 내내 놔. 근데 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붙박이처럼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조명 갖다 붙이고 이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고객 입장에서 한여름에 들어왔는데 이 학원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저렇게 있어요. 정리가 안 된 거죠. 얼마나 관리를 안 하면.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분명히 고칠 것들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이제 원장님들 만나 뵈면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꽉 막혔을 때
잘 오다가 왜 자꾸 이렇게 정체된 느낌이 들지? 더 이상 왜 성장이 안 되지? 라고 했던 그 지점에 계신 분들이랑 이제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공유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씩 좀 보완을 시켜보신다면은 한 달 정도는 또 바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하시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실제 해보니까 후기가 이렇다. 우리 이렇더라고요.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댓글에서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성장할 수 없는 학원의 공통점 이렇게 4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오늘 힘이 안 나네.